신뢰도 분석 모델이 제일 많이 쓰는 게 이벤트 추리다 그랬었죠. 그래서 우리가 3장 2절에 보면 사건 수목 설명이 너무 작아서 제가 이그젬플을 2개 줬습니다. 하나는 STP에 관련한 사건 수목 분석 방법, Significance Determination 프로세스에 사용되는 이그젬플을 보여줬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풀어야 되는 문제는 이거 연습 문제 미리 보면은 연습 문제 1번 보세요. 101페이지. 101페이지에 다음과 같은 사건 수목에 대해서 고작률 데이터가 있고요. 여기에 사건 도달 최소 단절군 미니멀 컷셋을 구하라 하는 문제로 시작되어 있는데 오늘 공부할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사건 수목은 기납적인 방법으로 초기 사건이 주어졌을 때 개통이나 인적 오류가 발생되지 않는 쪽으로 모델링을 했죠. 우리 베이지안의 이벤트 추리 모델링 하듯이. 근데 초기 사건에서 시작해가지고 지진이 일어났다. 그죠? 지난 시간에 들었던 예는 뭐였습니까? 쓰나미가 발생했다. 그럴 때 비상발전기가 작동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죠? 성공, 실패. 이렇게 되죠. 그다음 비상발전기가 안 되면 복구, 오퍼레이터의 복구 작업이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 그죠? 그래서 시나리오를 다 만들어서 끝 포인트에 성공, 실패를 구분해가지고 실패만 다 모아서 정량한 것이 사고 발생 빈도가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경험적으로 기납적인 접근 방법으로 평가하는 인덕티브 메소드를 이벤트라고 하고 오늘 배우는 디덕티브 메소드는 바로 폴츠 추리의 핵심 로직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통 원자로의 노심 손상 빈도를 CDF라고 합니다. 코어 데미지 프리퀀시라고 하는데 코어 데미지 프리퀀시가 10-4성 per 리액터 이어 1년의 성능 목표입니다. 퍼포먼스 골인데 새로 짓는 원자로는 하나 높아요. 1 곱하기 10-5성입니다. 이거를 지난 시간에 배웠던 이벤트 추리 어널리시스를 통해서 구합니다. 그죠? CDF, 코어 데미지 프리퀀시. 약자가 많은데 하나씩 나올 때마다 외우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지금 한번 폴츠 추리 넘어가기 전에 여러분들한테 리액터의 사고 발생 빈도가 10,000분의 1이라는 값이 큰 값입니까? 적은 값입니까? 이게 10,000년에 한 번 일어난단 말입니다. 이 뜻이, 의미가. 한 리액터가 10,000년에 한 번 일어난다. 이거 어떻게 생각해요? 값이 너무 적은 값이에요? 큰 값이에요? 큰 값입니다. 큰 값입니다. 작은 값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적으로 세계 지도를 어떻게 그릴지 모르겠네. 뭐 이렇게 세계적으로 보면 리액터가 435기인데 430기라고 가정합시다. 430 리액터. 그 다음에 발전소를 대부분 돌리고 있지만 한 20%는 안 돌려요. 그렇죠? 오버홀 기간 중에 해결료도 교체하고 뭐 전기 발생기도 수리하고 그러죠. 그래서 80%의 풀파워입니다. 그 다음에 노심 손상 빈도가 이거 CDF가 1 곱하기 10-4성이 안전 목표예요. 그러니까 한번 손으로 계산해 보세요. 4832 그죠? 3824 3824 4832 34죠. 그죠? 그래서 공에다가 마이너스 4성이니까 0.03이 됩니다. 그죠? 단위가 per year 곱하면 그럼 요놈이 P입니다. probability입니다. 한 리액터가 1년에 사고가 날 확률이에요.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보면
한 리액터가 지금 TMI가 79년에 일어났고, 그 다음에 7년 있다가 체르노빌에서 났죠. 그 다음에 25년 있다가 2011년도에 일본에서 후쿠시마 사고 났습니다. 자, 그런데 앞으로 지금 월성 1호기가 10년 계속운전 규제기관으로부터 인허가 허가를 받았죠. 지난달에. 그러면 앞으로 10년 동안 월성 1호기가 사고가 안 날 확률은 굉장히 낮지만 전 세계적으로 한 번도 원전 사고가 없을 확률, 앞으로 10년 동안. 그럼 어떻게 구합니까? 10년 동안. 보세요. 일어나지 않고 첫 해, first year, second year, third year 되는데 두 번째도 없었고 세 번째 날 수 있죠. 어딘가에서 프랑스 원전이 한 80기 됩니다. 프랑스에서 날 수도 있죠. 그죠? 자, 우리가 배웠던 바이노미얼 분포입니다. 바이노미얼. 10년 중에 n이 10이에요. 10년 중에 사고가 한 번도 일어나지 않을 확률이 얼마예요? 10년 중에 한 번도 일어나지 않을 10 컨비네이션 0 그죠? 일어나지 않을 확률이 0.03이죠. P에 일어나지 않을 확률이니까 1-P 0성 P에 10성이죠. 맞습니까? 일어나지 않고 거꾸로 됐나? 이거는 일어나는 거죠. 네, 일어나는 거니까 일어나지 않을 확률이 지금 P입니다. P 1-P P 이렇게 10번 되죠. 그런데 두 번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10년 동안. 그렇죠? 자, 그래서 바이노미얼 분포를 쓰면 10, C0 한 번도 일어나지 않는 거 한 번도 어떻게 되나? 이래서 한 번도 일어나지 않는 걸 빼면 되죠. 한 번도 일어나지 않는 것은 0성, 10성. 일어나지 않는 게 1-P고 이게 P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 계산하면 1-10에 0 컨비네이션 1이죠. 1 곱하기 1-0.0344 10성. 이거 얼마인지 한번 계산해 보세요. 손으로. 0.29입니다. 29%예요. 29%. 그러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보자. 활동할 수 있는 시간 여러분 평생 80년을 산다면 이게 10 대신에 80이 되겠죠. 80 하면 얼마인지 한번 해보세요. 80. 10 대신에 80 넣으면 몇 프로인 거 보세요. 확률이 얼마인가. 80년 동안 한 번도 사고가 발생되지 않을 확률이에요. 한 번도 발생되지 않을 확률을 빼면, 그죠? 80년 안에 사고가 한 번이라도 있을 확률이죠. 지금 요 0.25라는 뜻이 1에서 뺐기 때문에 10년 안에 원전 사고가 한 번은 있을 확률이에요. 29.5라는 게. 80 하면 몇 프로예요? 94%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원전은 사고가 날 수 있다 하는 의미죠. 자, 그런데 여기서 꼭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은 바이노미얼 분포의 P는 교환 가능한 반복 시에 익스체인지업을 한 확률이죠. P입니다. 여러분들이 프리드로 농구에 자유투 던지는데 한번 쏠 때 들어가는 확률이 0.8이라면 첫 번째 던지나 두 번째 던지나 세 번째 던지나 확률이 0.8이라고 하는 가정을 갖고 있죠. 그죠?
원전 430기가 세계적으로 돌고 있는, 작동되고 있는 430기가 다 똑같은 확률일 때, 똑같은 0.03일 때 지금 이게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데 똑같지 않죠? 모든 원자로가 옛날에 예를 들면 인도에서 돌아가고 있는 러시아제 원자로하고 지금 중국에 짓고 있는 AP1000 웨스팅하우스 거는 굉장히 좋습니다. 패시브 시스템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안전성이 옛날 것보다 훨씬 좋아요. 그래서 똑같지가 않죠. 그래서 이 가정이 틀리기 때문에 지금 이 확률값은 틀린 값입니다. 적용할 수가 없는 값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글로벌한 통계, 글로벌한 스태티스틱스를 보면은 대충 앞으로 10년 동안 전 세계적으로 원전 사고가 없을 확률은 29%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적지 않은 확률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10년 안에 80년 한평생을 살면은 거의 한 번은 경험한다는 얘기죠. 그죠? 아까 94%라고 그랬어요. 80 하면. 30년 하면은 뭐 중간쯤에 60% 정도 되겠죠. 65%. 네. 그래서 그게 어디서 나오냐 하니까 이벤트 추리 분석을 통해서 나옵니다. 지금 우리 신고리 3사 인허가 받고 있는데, 인허가 심사를 하고 있는데, 심사의 주 내용이 다 PSA, 10개의 아젠다면 한 5개가 PSA 관련된 논의입니다. 굉장히 그 결과에 대해서 충분히 안전 목적을 달성하는지, 취약한 사고 시나리오가 뭔지, 또 중요한 계통이 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려니까 이런 발전소의 사건 수목, 또 오늘 배우는 고장 수목으로 모델링된 발전소의 모델을 가지고 판단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그래서 미국은 이런 리스크 평가를 기초로 해가지고 규제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월요일 날 우리가 했던 게 STP였죠. Significance Determination Process. 그래서 어떤 불시 정제가 있다. 혹은 무슨 우리 한빛 사무기처럼 컨트롤, 이게 안에 리액터가 있고 리액터에 컨트롤러드가 있는데요. 이쪽 위에 부분이 용접 때문에 용접 부위가 케미컬 리액션 때문에 부식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냉각수가 조금씩 샜는데 오버홀 기간 중에 찾았죠. 찾아가지고 수리를 지금 하고 있는데 돈이 많이 듭니다. 웨스팅하우스에서 기술자가 와서 수리를 했었는데 굉장히 발전소를 오래 세워놨었어요. 지금 다시 가동이 되고 있지만, 그때 이게 냉각수가 새면은 리스크가 얼마나 증가할까 하는 거를 이 STP라는 잣대 가지고, 지난 시간에 그림이 있죠. 여기는 CDF를 가지고 평가하고, 여기는 컨테인먼트 파손 확률 F를 가지고, 여기 그린 칼라, 화이트 칼라, 옐로우 칼라, 레드 칼라. 이게 정답은 델타 CDF나 델타 RF가 평상시보다 이렇게 리크가 일어나면 스몰 로카죠. 스몰 로카 일어났을 때 CDF가 얼마나 커지는지를 보고, 요 영역에 있으면 별거 아니죠. 그런데 요 영역에 있으면 이제 위험한 거예요. 예. 그래서 지난번 사건은 요 SDP 가지고 스몰 로카 일어나도 이 다 부식이 돼가지고 냉각수가 다 새도 요 영역이 그린 영역에 있구나 하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게 미국에서 쓰는 ROP라는 리스크 인폼 레귤레이션 엄브렐라 안에 STP라는 척도를 가지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한 이그젠플이 되겠고요. 오늘은 이어서 폴트 추리로 가겠습니다. 근데 폴트 추리하고 이벤트 추리는 서로 커플링이 되어 있어요. 서로 맞물려져 있습니다. 요 머리 사건은 시스템 A가 고장나는 것은 단순히 뭐 확률이 얼마다 이렇게 구하는 것이 아니고 굉장히 복잡한 컴포넌트들의 콤비네이션으로부터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간단한 폴트 추리 이그젠플을 보여주고 있는데, 폴트 추리를 통해서 정량된 값이 입력됩니다. 입력되고, 여기도 시스템 B도 그렇고요. 또 휴먼 에러도 마찬가지로
평가해서 대입을 하게 됩니다. 자, 폴트 트리의 이그젬플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비상발전기로 보는데, 보기 전에 비상발전기가 이제 제너레이터가 3개 있고, 비상발전기도 배터리가 있어야 돼요. 배터리가. 에너자이저가 있어야 됩니다. 그 예제는 없는데, 자, 그래서 이 비상발전기가 하나가 생산하는 전기량이 30kVA입니다. 그럼 발전소에서 필요한 전기는 60kVA라고 하면 최소한 3개 중에 2개가 작동이 돼야 되죠. 이 비상발전기는 언제 쓰냐 하니까, 평상시에는 자기가 발전소에서 생산하는 전기로 발전소를 돌린다고 그랬죠. 한 3%에서 4% 정도 사용하고 97% 정도를 스위치야드로 보내서 우리 가정이나 산업체로 보냅니다. 그래서 발전소 자체가 쓰는 전기도 상당히 많다는 얘기죠. 3, 4% 되니까. 근데 발전소가 무슨 이유인지 뭐 바깥에서 내부나 외부에서 어떤 원인으로 인해 가지고 발전소가 멈추게 되면 발전소 전기를 생산 안 하죠. 트립이 되니까. 그죠? 핵 반응이 안 일어나고 그 컨트롤러들을 넣어서 핵 반응을 멈추고 동시에 터빈도 씁니다. 터빈도 스톱하니까 전기를 생산을 못 하죠. 그러면은 그냥 화력 발전소 같으면은 뜨거운 물 정도인데, 원자력 발전소는 핵연료가 그래도 계속 열을 냅니다. 핵 반응을 안 해도 그 핵 반응하고 남았던 찌꺼기가 피션 프로덕트죠. 찌꺼기가 방사선을 냅니다. 안에서 알파, 베타, 감마선 이런 걸 내니까 그게 열이에요. 그 열을 뭐라고 그럽니까? 디케이시라고 그러죠. 디케이시 100% 기준으로 보면 한 7%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은 급격하게 줄지만 그래도 많은 열이 나오기 때문에 열을 식혀줘야 됩니다. 열을 안 식혀주면 금방 핵연료가 녹습니다. 자, 그 열을 식혀주기 위해서는 물이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물을 순환시켜주기 위한 전기가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럼 그 전기 어디서 가져옵니까? 외부에서 가져옵니다. 이제 오프사이트 파워에서 가져옵니다. 그래서 쓰나미 일본에서 사고가 난 것이 발전소를 스탑했는데 외부에서 오는 전기가 지진 때문에 땅이 다 일그러져 가지고 외부에서 오는 전기가 서너 개 다 있습니다. 라인이 한 호기에 2개씩 다 있어요. 최소한. 근데 외부에서 오는 전기가 없으니까 문제가 시작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발전소의 자가 발전기가 바로 이 제너레이터예요. 비상 발전기가 작동해 가지고 돌아야 되는데 비상 발전기가 침수가 되어 있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발전소뿐만 아니고 병원에도 있고요. 뭐 극장, 영화관에도 있고 뭐 학교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전기가 안 오더라도 자가 발전하는 설비가 큰 그 공장에 다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 예제는 60kVA의 전기가 필요한데 하나가 30kg짜리예요. 그러면 3개 중에 2개가 살아야 되는데 여기 그 제너레이터가 돌려면, 그죠? 배터리도 필요하지만 기름도 필요하죠. 제너레이터 보통 후쿠시마 경우에도 1시간 정도 돌다가 이제 죽었는데 1시간은 아니고 몇 시간 동안 돌아야 되려면 기름이 많이 필요합니다. 디젤유, 그죠? 이게 디젤유로 생각이 됩니다. 디젤유가 제너레이터 1하고 제너레이터 2하고 3에 공급되는 거고, 이 1은 요놈하고 요놈 두 군데만 공급된다고 할 때 이 비상발전기에 신뢰도를 구하라 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제 먼저 뭘 구해야 되냐 하니까 아까 1번 숙제에서 미니멀 컷셋을 구하라고 그랬죠. 미니멀 컷셋이 뭐냐 하니까 이런 겁니다. 컴포넌트 1번, 2번, 3번이 있고 이런 병렬 시스템 같으면은 이 시스템을 고장나게 하는 것은 1번, 2번 죽어도 괜찮죠? 2번이 있으니까. 그죠? 1번 죽어도 괜찮죠? 이쪽 2번이 있으니까. 3번. 미안합니다. 3번 죽어도 괜찮죠? 1번, 2번이 있으니까. 그런데 1번하고 3번이 동시에 죽으면 이건 이 시스템은 죽죠. 그래서 1번, 3번 콤비네이션을
컷셋이라고 합니다. 컷셋. 컷셋. 자, 미니멀 컷셋하고 컷셋 차이는 1번, 2번, 3번이 다 죽으면 시스템 죽죠. 그럼 컷셋입니다. 근데 1번, 3번만 죽는 것을 미니멀 컷셋이라고 하고 1번, 2번, 3번 다 죽는 것이 컷셋이에요. 컷셋이란 말은 시스템이 고장나게 하는 고장의 컨비네이션을 컷셋이라고 합니다. 요거 보세요. 1, 2, 3이 있으면 이것은 3번이 죽어도 시스템 죽죠. 근데 1번, 3번이 죽어도 시스템 죽죠. 그래서 1번, 3번 고장나는 것을 1번, 3번 고장나는 것을 컷셋이라고 하고 3번만 고장나는 것은 미니멀 컷셋이라고 합니다. 셋은 집합이죠. 집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요 밑에 있는 컴포넌트의 미니멀 컷셋은 두 개입니다. 두 개. 뭡니까? 1번, 2번 죽는 거, 3번 죽는 거. 1번, 2번 죽는 거. 이게 미니멀 컷셋 1번이고 미니멀 컷셋 2는 3번 죽는 거. 두 가지입니다. 조금 전에 보여줬던 비상발전기는 미니멀 컷셋이 8개 있어요. 좀 이따 볼 텐데. 이렇게 간단한 시스템, 이거는 몇 개예요? 몇 개? 두 개입니다. 1번, 3번, 2번, 3번. 미니멀 컷셋 두 개밖에 없습니다. 이놈은 1번, 3번, 3번. 이것도 두 개죠. 그죠? 그러면 조금 복잡하게 한번 그려보면 1, 2, 3, 4, 5. 이게 미니멀 컷셋이 몇 개입니까? 4개? 미니멀 컷셋 대문자로도 적기도 하고요. MCS라고 하고 이거는 미니멀 컷셋이라고 합니다. 세트 집합이라고 그랬죠. 컨비네이션. 자, 1번 맞죠? 2번, 3번 맞죠? 3번, 4번 맞죠? 3번, 5번 맞습니다. 그죠? 3번만 주고 갖고는 안 되죠. 이게 사니까. 그래서 컨비네이션 미니멀 컷셋이 몇 개예요? 1번 미니멀 컷셋 2, 2번, 3번 미니멀 컷셋 3, 3번, 4번 이렇게 4개가 됩니다. 5번만 돼도 됩니다. 맞습니다. 6만 돼도 됩니다. 5개입니다. 5개. 네. 자, 좋은 질문입니다. 1번, 5번. 1번, 5번은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컷셋이라고 그랬죠. 미니멀 컷셋이 아니고. 1번하고 5번도 물론 죽죠. 1, 2, 3, 5 다 죽습니다. 1, 2, 3, 4, 3에도 다 죽죠. 그죠? 그럼 컷셋이죠. 미니멀 컷셋은 지금 1번하고 5번 죽으면 물론 죽죠. 근데 1번 하나만 죽어도 죽죠. 좋은 질문, 지금 좋은 질문입니다. 3, 5. 3, 5는 그래서 미니멀 컷셋 아닙니다. 누가 지금 질문했어요? 네. 잘했어요. 3, 5도 미니멀 컷셋 아닙니다. 네. 3, 4는 맞죠? 네. 3, 5는 아닙니다. 또 5가 들어간 것은 아닙니다. 지금 이제 불대수를 공부하게 되는데 불대수 일반 대수하고 다르죠. 그죠? 일반 대수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참이면은 1이고 거짓이면은 0을 쓰고 있습니다. 불대수는. 그래서 미니멀 컷셋을 찾는데 폴츠를 그리면 불대수를 쓰게 되는데 우선 1 플러스 x 1 곱하기 x 0 더하기 x 0 곱하기 x 더하기는 5하고 점은 end입니다. 또 무슨 콤비네이션 있어요? x 곱하기 x
1 더하기 0, 1 곱하기 0. 뭐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x는 변수입니다. true도 될 수 있고 false 될 수 있고. true 더하기 x, 1 플러스 x 항상 1입니다. 불 대수에서는 x입니다. x. x 제곱이 아니고 x입니다. 1이고 0입니다. 자, 이걸 요 불대수 가지고 이번 시간에 배울 폴츠 추리의 미니마켓을 찾을 겁니다. 자, 폴츠 추리 들어가기 전에 한 번만 더 해보겠습니다. 요거 브릿지 자, 이걸 뭐 스위치라고 해도 되고 뭐 전구라고 해도 되고 뭐 크게 보면 또 무슨 펌프끼리 연결된 거라고 봐도 되고 밸브끼리 해도 연결된 거라고 봐도 상관없습니다. 자, 각자가 P라고 하겠습니다. P. 신뢰도가 요 컴포넌트가 살아있을 확률, 요 컴포넌트가 살아있을 확률 1, 2, 3, 4, 5. 그럼 이게 P1, P2, P3, P4, P5죠. 자, 그러면 요 컴포넌트, 이거는 시스템이죠. 하나는 컴포넌트끼리 모여진 것을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요 시스템의 미니멀 크셋을 구하라 하면은 2번, 1번 되죠? 이렇게. 그죠? 그 다음에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렇게. 세 개밖에 없습니다. 미니멀 크셋이 2번, 1번, 2번. 미니멀 크셋 2가 2, 3, 4. 5번. 자, 이거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적겠습니다. 불 대수의 시간. 자, 그러면 이 시스템이 고장날 확률은, 실패 확률은 P, probability, system failure 하면은 probability 미니멀 크셋 1번이 일어나거나 미니멀 2번이 일어나거나 미니멀 크셋 3이 일어나는 거죠. 그렇죠. 1번 미니멀 크셋이 발생되거나 2번 미니멀 크셋이 발생되거나 3번이다. 우리가 확률, 첫 시간에 확률 정리할 때 이런 다이어그램을 그렸죠. 무슨 다이어그램이? 벤 다이어그램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M1, M2라고 하면 PM1 or M2 하면은 PM1, PM2 마이너스 PM1, M2인데 엔드는 안 적겠습니다. 그냥 곱으로 표현하겠습니다. 이렇게. M1, M2. 그죠? 세 개짜리면 어떻게 돼요? 세 개짜리 똑같죠? PM1, PM2, PM3에다가 두 개짜리 뺍니다. M1, M2, PM2, M3, PM3, M1. 너무 많이 뺐죠? 하나 더 해줍니다. P, M1, M2, M3. 이렇게 되죠. 자, 앞으로 여러분들이 원자력 발전소 같이 복잡한 시스템은 200만 개의 부품이 있어요. 고장이 일어날 수 있는 부품이. 그러면 손으로 이렇게 안 되겠죠. 근데 컴퓨터로 계산합니다. 사렉스나 뭐 에임스 이런 코드를 계산하게 되는데, 여러분 나중에 실습 한번 해볼 겁니다. 하게 되는데, 그때 들어가는 로직이 지금 쓰고 있는 이 식입니다. 근데 이렇게 간단한 다이어그램은 이렇게 굳이 미니멀 크셋 안 구해도 구할 수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구합니까? 간단한 시스템은 원전같이 복잡하지 않고 간단한 시스템은
직렬, 병렬 개념 가지고 쉽게 구합니다. 이게 P1이고 P2면 이 시스템이 살아있을 확률은 어떻게 되는데, 전체 시스템에 살아있을 확률은 요놈 살고 요놈 살아야죠. 그래서 이건 P1 곱하기 P2입니다. 병렬은 어때요? 이 시스템 살아있을 확률은 1에서 둘 다 죽는 거 빼면 되죠. 1에서 요놈도 죽고 요놈도 죽고 1-P1, 1-P2입니다. 그죠? 그래서 요걸 적용하면 아무리 복잡한 다이어그램도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요것도 요거 계산하면 어떻게 돼요? 요거 계산하면 1-P3, P4죠. 그죠?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 하니까 요 두 개가 시스템의 확률로 하나로 바뀐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 그죠? 콜랩스 된 겁니다. 콜랩스. 머지 된 겁니다. 그래서 요 놈도 요걸 하나로 바꾸면 이 값이죠. 그 다음에 요거하고 요거는 어떻게 돼요? 곱시죠. 요 놈하고 P1하고 그죠? 요게 이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에 요 놈하고 요 놈은 어떻게 돼요? 1-P2, 1-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됐죠. 요게 요 놈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요 놈하고 요 놈을 합치니까 요거 곱하기 P5가 되죠. 그죠? 요게 시스템 전체의 신뢰도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지금 단순한 블락 다이어그램은 신뢰도를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3분의 2 로직이 들어가고 3개 중에 2개가 살아야 된다 이런 로직이 들어가면 이렇게 단순한 시리즈하고 패러렐 적용으로는 못 구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폴트 추리를 배우는 이유인데요. 자, P에만 이 확률은 어떻게 구합니까? P에만은 1번 컴포넌트가 고장나고 2번 컴포넌트가 고장날 확률이에요. 자, 여기 M만은 이렇고요. P에만은 어떻게 돼요? P에만은 P 1번 컴포넌트 고장나고 이벤트 1, 이벤트 2. 2번 컴포넌트가 고장날 확률입니다. 이것은. 그죠? 그러면은 만약에 이벤트 1하고 이벤트 2가 독립이면 이렇게 쪼갤 수 있습니다. 바로 P1하고 P2를 쪼갤 수 있는데 독립이 아니죠.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써줘야 되죠. 그죠? 다시 말하면 요 3번하고 4번이 동시에 고장나는 게 3번 고장나고 4번 고장나는 이런 독립 고장이 아니고 하나의 원인에 의해 가지고 지진같이 두 개가 동시에 망가질 수 있죠. 이제 그건 요 값은 P2, E2는 독립일 때는 P1하고 P2를 쪼갤 수 있죠. 그죠? 어텀이 없는 거죠. 이게 같을 수가 있는 조건은 오로지 두 사건이 독립일 때. 대부분은 이게 큽니다. 이게 같거나 큽니다. 왜냐하면 동시에 일어날 수, 지금 대표적인 게 4년 전에 후쿠시마 사고예요. 한 쓰나미 원인에 의해 가지고 세 호기가 사고 일어났죠. 그죠? 우리 지금 방에 있는 이 전구도 시옥이 오면 동시에 나가죠. 그죠? 이제 원전에서의 그 냉각수 상실 사고도 한 그 지진에 의해 가지고 두 원전에서 동시에 냉각수가 셀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우리나라의 큰 지진은 제일 큰 게 리터 규모 M이 5 정도, 5.2가 있었습니다. 이게 맥시멈이었는데 후쿠시마에서는 일어난 게 M
리터 규모 9.1이었습니다. 후쿠시마는. 근데 9.1 단위로 일어난 게 여러분들이 기억하는지 모르겠는데 인도네시아에서 쓰나미가 나서 한 15,000명이 죽은 사건이 있었죠. 한 10년 전에 2004년도입니다. 여러분 어릴 때라 잘 모르겠네요. 거기도 그때도 9가 왔습니다. 9가. 네. 그 다음에 알래스카에서도 한번 9 일어난 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칠레, 남미 칠레에서도 일어났고요. 그 다음에 인도네시아, 그 다음에 일본, 지금 그 후쿠시마 앞바다. 그래서 그 한 태평양 그 지역에 보면 9.0 크기로 일어난 것들이 몇 번 있습니다. 예. 자, 여기 발전소 근처에서 일어나면 더 가속을 힘을 많이 줍니다. 그래서 이번에 후쿠시마 사고 나고 제일 가까운 발전소가 오나가와 원전이라고 그랬죠. 후쿠시마가 아니고. IAEA에서 지진 검사, 지진에 얼마나 피해를 입었는지 검사가 진행이 됐는데 의외로 지진 피해는 없었어요. unremarkably undamaged. 예. 생각보다 훨씬 지진은 잘 견딘 거예요. 문제는 쓰나미였죠. 예. 근데 이 M하고 그 다음에 G라는 단위가 있습니다. 지진에서 이제 나왔으니까 우리나라 원전은 0.2G 설계인데 지금 새로 짓고 있는 신고리 3사는 0.3G 설계입니다. 0.3G. 그럼 G는 힘의 단위죠. 가속도죠. 질량 곱하기 가속도가 힘이죠. 근데 M은 에너지 단위입니다. 이런 에너지가 있어도 에너지 때문에 힘이 원자력 발전소에 가해지는 정도를 G로 표현하는데 지진 그 기계 보면은 센서 보면은 이렇게 이런 그림 있죠. 이렇게 있다가 또 이렇게 일어나고. 근데 요게 단위가 요 간격이 센티미터 per 세컨 제곱이에요. 이게 500 마이너스 500 이렇게 돼 있는데 요게 지금 이렇게 엄청나게 큰 그 센서기에 기록이 된다면 이거는 500cm per 세컨 제곱이니까 메타라면 얼마입니까? 5G 5m per 세컨 제곱이죠. 그죠? 1G가 얼마입니까? 1G가 9.8이죠. 9.8m per 세컨 제곱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오면은 대략 몇 G 정도 돼요? 0.5G 정도 돼요. 엄청나게 큰 지진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지금 그 원전은 0.2G나 0.3G 정도 견딜 수 있게 수평으로 그 힘을 가했을 때, 근데 후쿠시마 원전 같은 경우는 0.7G가 왔어요. 0.7G가. 그 오나가와 원전도 마찬가지고. 근데 견뎠어요. 대단한 그 결과였죠. 지진 때문에 파이프도 새고 냉각수도 빠져가지고 그 붕괴를 못 시킬 줄 알았는데 오히려 지진은 잘 견뎠고 쓰나미 때문에 아까 조금 전에 우리 보여줬던 비상발전기가 침수돼가지고 전기가 없으니까 펌프질을 못하니까 물을 공급을 못 해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시 원래 문제로 돌아가면 비상발전기가 3개가 있고요. 에너자이저를 디젤 기름통이라고 생각해도 좋고 배터리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한 6시간에서 10시간 정도 디젤을 공급할 수 있는 용량이 들어있다고 합시다. 그럴 때 적어도 60kVA가 제공되기 위해서는 제공되어야 성공해요. 이 시스템에. 그럴 때 이 시스템에 미니멀 컷셋을 구하라 하면은 이제 이렇게 또 해볼 거예요. 이렇게 콤비네이션으로 8개가 나옵니다. 8개가. 8개가 나오는데 시스템에 각 컴포넌트에 고장 확률이 있습니다. 고장 확률이 있고 고장률이 다른데 어쨌든 미니멀 컷셋 이거 보면 눈으로, 이거 간단하니까 이건 눈으로 알 수 있습니다. E1, E2가 고장나면 시스템 죽죠. 그 다음에 G2, G3 죽죠. 그 2개 죽으면 시스템 죽을 거 아니야. 적어도 60kVA 공급 못하니까. G1, G2, G3 3개 다 죽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죽죠. 근데 그건 컷셋이지 미니멀 컷셋이 아닙니다.
요거 어때요? 요놈하고 요놈 두 개 죽으면 죽죠? 요거 두 개 죽으면 어떻게 돼요? 이건 아닙니다. 요거 두 개 죽어봤자 요놈이 살아있으면 성공이죠. 몇 개 나온다고요? 8개 나옵니다. 8개. 8개. 눈으로 찾다가 한두 개 빠뜨려요. 그래서 오늘 배우는 아까 불리한 엘제브라로 찾으면 빠짐없이 찾을 수 있습니다. 자, 불리한 엘제브라로 어떻게 찾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불대수로 찾을 수가 있다. 불대수를 우리가 수학은 일반 대수는 익숙한데 불대수는 좀 익숙하지가 않아요. 불대수가 P이면 Q이다. 그죠? 이거는 뭐하고 같아요? PQ. 이게 tr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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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lse, false, true, false, false. 이거는 뭡니까? 마이너스, 이게 not P입니다. P가 아닌 거니까 얼마야? 0, 0, 1, 1. 그 다음에 Q는 1, 0, 1, 0입니다. O 하니까 더하기죠. 이건 얼마예요? 그래서 P-Q는 1이고 0이고 1 더하기는 2가 아닙니다. 1입니다. 1이죠. 그래서 P면 Q이다 하고 같은 게 뭐냐면 true고 false고 true고 true입니다. 그죠? 자, 이게 뭐냐? P이면 Q이다 true인지 false인지 답하고요. P negate O와 Q하고 같습니다. 답이. 그지? 자, P가 true인 경우, false인 경우 두 가지가 있죠. 그죠? P가 true고 Q가 true인 경우가 있고 false인 경우 있죠. 그래서 컨비네이션이 네 가지죠. 네 가지일 때 항상 성립하는 것은 1, 0, 1, 1이에요. 이게 지금 O 하니까 플러스죠. 그래서 조금 전에 적었던 1 더하기 x는 1이고 1 곱하기 x는 x고 0 더하기 x는 x 0 곱하기 x는 0 1 x 곱하기 x는 1 곱하기 1은 1입니다. x 제곱이 아니고. 그렇죠? 또 어떤 컨비네이션이 있나요? 이게 불대수입니다. 자, 이거 예제를 보면서 한번 다시 이걸 이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오늘 우리가 폴트리 그릴 텐데 폴트리는 조금 이따 그릴 거고요. 폴트리를 불리한 대수로 나타내면 폴트리에서 이 그림 그 노테이션 보면 OR 게이트는 이렇게 들어가 있죠. AND 게이트는 스트레이트 라인입니다. OR는 유니온, 집합의 유니온에 해당되고 AND는 캡, 인터섹션에 관련됩니다. 해당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불대수는 A 더하기 X입니다. A 더하기 X. 그죠? 근데 X는 어떻게 돼요? Y 곱하기 Z죠. AND니까 YZ입니다. Y는 뭡니까? B 곱하기 C고 Z는 이거 O입니다. O. Z는 D 더하기 E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놈을 풀면 불대수 곱합니다. 조금 전에 1 더하기 X, 1 곱하기 X 했죠. 제일 왼쪽 편에 있는 박스로. BD, BE, CD, CE로 곱해지죠. 그죠? 그래서 미니멀 컷셋이 몇 개예요? 하나, 둘, 셋, 넷, 5개 나옵니다. 요 폴스 추리는 미니멀 컷셋이 5개인 시스템의 폴스 추리 모델링 결과입니다. 자, 그래서 미니멀 컷셋을 구하면 아까처럼 5개 알면은 전체 머리 사건이 발생될 확률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의 합인데 여기 보면 근사값으로 되어 있죠. 근사값으로. 자, 다시 한번 그 벤 다이어그램 보겠습니다. 미니멀크 셋 1하고 미니멀크 셋 2가 있으면 자, P 시스템 페일리어 이거는 P M1 또는 M2죠. 이게 PM1, PM2, PM1, M2라고 그랬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P 시스템 페일리어는 M1, M2, M3. 이놈은 PMI 세 개 합친 겁니다. 이제 한 번만 처음이니까 적어주겠습니다. PM2, PM3, 여기 PM1, M2, 2, M3, PM3, M1. 그죠? 플러스 P 너무 많이 빼줘가지고 한 번은 더 해줘야 되죠. 그래야 같죠. 자, 여기서 보면 P 시스템 페일리어는 SF가 페일리어 약자입니다. 요놈하고 비교하면 어느 게 큽니까? 이게 크죠? 왜냐하면 요놈에서 요거 빼줘야 같으니까. 요거 두 개만 비교하면 요게 같거나 큽니다. 요거는 어때요? 여기 PSF는 요놈 세 개 각각 더한 것보다는 항상 작습니다. 그렇죠? 요거 더하고 요거 더하고 각각 더한 것보다는 항상 작지만 뭐보다 크냐 하니까 요거보다는 커요. 요거보다는. 그죠? 이게 시그마 P, M, I, I가 1부터 3까지 빼기 시그마 P, M, I, M, J. 그죠? 어떻게 표현해야 되나? 이거를. M, I, I, J. 시그마 P, M, I. 자, 그런데 이건 시스템 고장 확률이고요. 시스템 고장 확률은 요 값을 구해보죠. 요 값을 구하면 이 값이 시스템 고장 확률은 이거 보자. 이게 더 크잖아. 반대로 했는데 아무도 말 안 하네. 네, 이게 크죠. 이게 큽니다. 이게 각각은 큽니다. 그러니까 시스템 고장 확률은 요걸 구했을 때 보수적이죠. 더 큰 값을 구했으니까. 실제 고장 나는 것보다 더 큰 값이에요. 그래서 참값은 전부 다 해줘야 되는데 지금 미니멀 컨비네이션이 한 10만 개 나옵니다. 원전에서. 원전이 고장 노심 손상으로 이어지는 컨비네이션이 뭐 7만 개, 8만 개 이렇게 나옵니다. 미니멀크 셋이. 한 컨비네이션이 미니멀크 셋 1번이 안에 또 들어가는 컴포넌트가 몇십 개예요. 이런 게 몇 개예요? 몇만 개, 몇만 개. 7만 개 예를 들면. 안에는 컨비네이션이 뭐 100개. 이게 손으로 계산은 도저히 불가능하고 컴퓨터도 버거워합니다. 컴퓨터도. 그래서 근사값으로 요 값만 씁니다. 요 값만 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실습할 사렉스 코드나 에임스 코드가 앞에 있는 요 값만 쓰게 됩니다. 그래서 요게 근사값이에요. 이게 지금 여기 표현되어 있는 미니멀 크셋이 5개면 여기 또 2개짜리 빼주고 3개짜리 더해주고 4개짜리 빼주고 5개짜리 더해줘야 되죠. 참값은. 근데 여기 델타로 해가지고 근사값은 요 미니멀 크셋 앞에 있는 5개
이벤트의 합으로 표현되죠. 그래서 이놈을 approximation인데 항상 그렇게 적용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미니멀 컷셋 잘 일어나지 않죠. 이렇게 100개가 동시에 고장나는 사건이 발생될 확률이 굉장히 낮겠죠. 값이 적기 때문에 요 값들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이 거의 0입니다. 그죠? 그러면 요 값도 적어요. 요 값도. 콤비네이션이 두 개가 되니까 뭐에 비해서? 요 앞에 값에 비해서. 이 앞에 값에 비해서 두 번째 값은 적고 세 번째는 더 작습니다. 그래서 잘 일어나지 않는 레어 이벤트의 approximation이다 해가지고 REA라고 합니다. 약자가 REA. 그래서 PMI와 MN 이걸 뭐라고 수학적으로 노테이션은 UMI 이렇게 적죠. 이것은 분사적으로 시그마 PMI하고 같다는 거예요. i가 1부터 n까지. 이 놈을 이름하여 REA라고 부릅니다. 레어 이벤트 어프로시메이션.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 요 시스템에 머리 사건에 도달할 확률은 이렇게 간단하게 0.05가 나옵니다. 0.05. 자, 그래서 다시 비상발전기 문제로 돌아가면 비상발전기의 폴트 추리를 한번 구성해 보겠습니다. 비상발전기의 폴트 추리를 여기 보면 디젤 기름이 두 개가 있고 발전기가 세 개가 있죠. 제너레이터 1, 2, 3. 자, 하나가 30짜리인데 적어도 60 kVA가 제공되어야 펌프 밸브를 돌릴 수 있다 하면은 이거 이렇게 간단하게 그릴 수 있죠. 이 시스템이 고장나는 것은 시스템 페일리어, 항상 탑은 시스템 페일리어로 시작하면 됩니다. 폴트는 항상 연역적으로 끝부터 시작해요. 두 가지씩입니다. 이벤트 추리는 기납식, 머리부터 시작하고 폴트 추리는 끝부터 시작합니다. 자, 60kVA가 나오지 않으려면 어떻게 돼요? G1으로부터 자, N인지 O인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60kVA가 안 나오려면 G1 그리고 G2로부터 no input, 인풋이 없으면 from 안 나오죠? 자, 이거는 코멘트문입니다. 코멘트문. 박스는 여기 빠져있네. 박스는 코멘트문을 나타냅니다. 자, 오합니다. 왜 오한지 조금 이따가 보겠습니다. 자, 또 no input from G2, G3죠. 그죠? 또는 no input from G1, G3. 또는 no input from G1, G2, G3. 이거 말고 또 있습니까? 없습니다. 시스템이 고장나는 것은 요 네 가지밖에 없어요. 됐죠? 자, G1하고 G2로부터 인풋이 없는 경우는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인데 AND죠. 이게 AND니까. 뭐하고 뭐? No input from G1. No input from G2. 그렇죠.
자, 여기 보면 컴포넌트 고장은 동그라미로 표현합니다. 제일 위에 있는 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베이직 이벤트라고 되어 있죠. 가장 기초적인 사건, 이래서 서클로 표현합니다. 서클로. 그래서 no input from G1, 제너레이터 1으로부터 인풋이 없는 경우는 자기 자신이 고장날 수도 있고, 제너레이터가 기름이 공급이 안 될 수도 있죠. 그래서 OR 게이트입니다. OR 게이트는 조금 전에 봤던 서클을 그립니다. G1이 고장나거나 또는 디젤 기름이 공급이 안 됐습니다. 탱크가 비어 있다거나 아니면 여기 라인이 막혔다거나, 그죠? 뭐 어쨌든 간에 그 디젤 기름이 공급 안 되는 게 E1 사건입니다. G2는 어때요? G2는 자기 자신이 고장 나거나 또는 E1, E2가 모두 고장 나야 되죠. 그죠? 엔드입니까? OR입니까? 네, 엔드입니다. 자, 엔드인지 OR인지 헷갈리면 안 됩니다. G2가 고장나는 거는 자기 자신이 고장나거나 또는 E1이 고장나고 E2가 고장나는 거죠. 그죠? 자, 이쪽 하나가 완성됐습니다. 그 다음에 G2, G3도 똑같이, 자, G2는 여기서 했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연결고리를 G1, G2인데 이 삼각형이 커넥션, 컴퓨터에 기능이 있습니다. 트랜스퍼 인, 트랜스퍼 아웃. 트랜스퍼 인은 위에서 내려오고 트랜스퍼 아웃은 옆으로 나갑니다. 여기 제일 밑에 있죠. 그래서 트랜스퍼를 쓰면은 이게 1번에 해당되고요. 그 다음에 3번은 똑같이 no input from G3. 똑같이 해줄 필요가 없을 때 쓰는 게 세모입니다. 3번은 어때요? 3번은 본인이 고장나거나 오하죠. 오하. G3 또는 E2가 고장나는 거죠. 이렇게 폴트트리 작성합니다. 복잡하지가 않아요. 그냥 논리적으로만 레이브가 됩니다. 시간이 될 따름이지 뭐 대단하게 머리를 이렇게 고민을 많이 해야 되고 그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비상발전기에 폴트를 그려보면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됩니다. 지금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실습할 사렉스 코드로 그린 그림입니다. 여기 지금 아까 헤드가 4개 했죠? 하나, 둘, 셋, 4개 했는데 지금 보시면 똑같은 것 그리고 같은 것은 삼각형으로 표현했습니다. 제너레이터 3가 뭡니까 이게? 제너레이터 3고 E2죠. 자, 그래서 컴퓨터로 미니마켓을 구해보면 이렇게 8개가 나옵니다. G1, G2, E2, G1. 그죠? 빠짐없이 다 나옵니다. 뭘 써가지고? 불대수를 써가지고. 불대수 어떻게 구한다고요? 아까처럼 T는 5하니까 요놈 더하기 X, Y, Z, W를 더합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요놈 곱하죠. 그죠? 요놈 요 2개를 곱하고 요 2개를 곱하고 요거는 또 요거 2개를 더하고, 그래서 아까 1 더하기 X, 1 곱하기 X, X 곱하기 X, X 더하기 X를 쓰면 간단히 8개가 나오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계산하는 것은 나중에 unavailability는 나중에 계산할, 결과적으로 시스템의 고장 확률은 1 곱하기 10-5승이 나옵니다. 컴퓨터 코드로. 자, 하나만 해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아까 우리가 아주 간단하게 그려봤던 백열 컴포넌트를 해보겠습니다. 이게 1번, 2번. 1번, 2번이면 요놈 폴트 트리는 그죠? 시스템 페일리어. 그죠? 이거는 1번하고 2번이 다 고장나야죠. 1번, 2번. 그죠? 요놈은 시스템 페일리어 오하죠.
1번, 2번. 자, 불 대수를 구하면 탑은 1 더하기 2죠. 몇 개예요? 2개입니다. 요 탑은 1 곱하기 2죠. 하나입니다. 요거를 좀 복잡하게 문제를 약간 확장해 보면 1, 2, 3, 4. 이러면 미니마크 셋이 2개가 나오겠죠? 2개가 나옵니다. 2개가 나오는데 폴트 트리를 그려보겠습니다. 폴트 트리를 시스템 페일리어 이쪽 라인으로부터 인풋이 없어야 되고 여기로부터 인풋이 없어야 되죠. 이거를 A라고 그러고 이걸 B라고 하겠습니다. 시스템 페일리어는 AND입니까? OR입니까? No input from A. No input from B. AND입니다. O 아닙니다. 2개 다로부터 다 공급이 안 되죠. 시그널이라고 하면 뭐 물이라고 해도 좋고 전기라고 해도 좋고 신호라고 해도 좋고요. 여기서 나오는 게 자 B로부터 인풋이 없는 경우는 4번이 고장나는 거죠. 4번. A로부터 공급이 없는 것은 자기 자신이 고장나거나 인풋이 없는 경우나. 그래서 OR입니다. 3이 되고 AND고 1, 2가 돼요. 맞죠? 자, 이놈을 불대수를 구해보면 T는 어떻게 되나요? A 더하기 AB죠. A는 3 더하기 1입니다. 그러면 B는 4죠. 그래서 3, 4가 되고 1, 2, 4가 돼가지고 미니마크 셋이 2개가 나오죠. 하나는 3번, 4번 죽는 거, 다른 하나는 1번, 2번, 4번이 죽는 거. 그죠? 그래서 눈으로 그린 거 하고 불대수로 구한 거 하고 같습니다. 우리 연습문제 1번 보세요. 101페이지 연습문제 1번, 3회 1번 보면 이 끝세가 이렇게 된 건 O입니다. 밑으로 된 거. 위로 된 거는 AND입니다. 그래서 컴포넌트가 1, 2, 3, 4, 5번이 구성된 폴트 트리만 나와 있는데 이 폴트 트리를 이런 시스템으로 거꾸로 그릴 수 있어야 됩니다. 끝세는 OR입니다. OR. 예. 지금 OR 게이트는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는데 이렇게 적기도 하고요. 그냥 이렇게 플러스 적기도 하고 그냥 이렇게 적기도 하고 이렇게 적기도 합니다. 많습니다. AND 게이트는 이렇게 적기도 하고 제일 많이 쓰는 게 요거고요. 지금 우리 책에서는 요걸 쓰고 있습니다. 연습 문제에서는. 질문 있습니까? 그래서 아직 지금 3의 1은 고장률 가지고 시스템의 불이용도 구하는 것은 다음 시간에 할 거고요. 네. 질문. 네. 질문 없으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